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케어랩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우리의 계좌를 잘 케어해주면서 수익률을 잘 냅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자리를 보고 아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이미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었던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높은 가격에 사시더라도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제 수익률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종목이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인수전에 참여를 했고 이제 뭐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와진 바로는 한 300억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다라고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각 지연 이슈가 나왔지만 이제 뭐 케어랩스가 이제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데이팅 서비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매출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번씩 거래량 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에 롤링을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게 차트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윗골이 긴 영망치형 캔들로서 혹은 이제 삿바형 캔들로서 이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었고 이 13,000대를 웬만하면 지켜주고 또 이제 17,000원대는 저항을 맞으면서 이 차트 관리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 이평선 수렴했고 내일 마감하는 가격대가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매수를 해야 하는 이제 가격대를 좀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뭐 저처럼 뭐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스권 중간 가격대인 이제 뭐 15,000원대 전후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수가 되신다면은 뭐 손절가 5% 목표가 10% 이상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케어랩스입니다. 목표가가 25,000원이고 손절가가 얼마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2,000원 이탈하면 12,000원? 네. 네, 12,000원 이탈 시 네네네네네. 손절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이야기가 나왔고 의학계가 BCG를 주목한다.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불주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와 안 관련된 맞았는데? 내용들이 네. 이제 이 코로나 치명률과 현재 지금 관계가 있다라는 좀 의학계에서 주목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좀 이제 못 살 때는 이 결핵이 되게 가난한 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불주사 관련된 부분을 좀 못 살 때 이제 맞았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진행이 되지 않는 좀 없어져 버린 질병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결핵 주사를 안 맞았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발병을 했을 때 치명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좀 약한 전염병으로서 별로 걱정이 뭐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미국이라던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10%가 넘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거의 지금 12% 육박을 하면은 확진자 100명 중에 12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이 의학계가 BCG, 이 불주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주목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요. 국내 증권시장 속에서도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소아과 가면은 BCG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들 맞추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스탁 더블 힌트 2. 일단은 컨퍼런스에 참여도 했고 그다음에 치매와 관련해서도 힘을 가지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뭐 닥터 전문가가 지금 뭐 찍어 드리는 종목들을 찬찬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들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력이 되게 약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드팩토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굉장히 이제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이 코로나 이슈로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물질로 받을 수가 있는 이 체내 전송 기술이라는 이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상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체내에는 이제 혈내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 쪽으로 오염 물질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체 면역 체계로서 이 혈내 장벽으로서 뇌 쪽으로 이제 진입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항암 신약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 기술적 진보가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암 신약이 이제 뇌 쪽으로도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이제 좀 전체 퍼져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현을 하는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됐는데 셀리버리의 기술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계를 지금 뚫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이 셀리버리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당시에도 이제 그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참여를 했었던 기업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수의 제약사들과 미팅을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지금 나와주는 상황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이제 파킨슨병 관련된 내용으로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관련된 미팅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혀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좀 이제 줄어들겠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참여를 한 기업으로서 불주사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얼마 안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뭐 몇 종목이 좀 보이는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불주사 관련된 종목들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큐리언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시총도 가볍고 아직 뭐 관련된 이슈로서 아직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큐리언트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또 봤을 때 한독이라는 종목이 또 생각이 납니다. 주봉상 이제 거래량 동반한 그런 이제 장대 양봉 세워주고 단기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약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독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독이라는 또 종목이 좀 보이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이후에 이 눌림목이 나와주면서 이제 또 제대로 된 이제 이런 시세 분출이 나오기 위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나이티드 제약을 또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워낙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이 파생이 된다면 너무 이제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쉽사리 뭐 예측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3.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이 종목은 또 사랑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50%, 100% 단기 탄력을 강하게 내주고 있어요. 굉장히 단기 매매를 하기에 매력적인 좀 시장이죠. 근데 이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좀 나타내준다라는 말입니다. 파미셀이라는 종목의 급등을 하기 직전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3월 말이었죠. 이때 당시 때 이제 파미셀 쪽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3월 이제 중순부터 말까지 바로 이제 굉장한 좀 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특히나 상한가 가기 직전 날에
거의 이제 외국인 쪽에서 40억 정도 샀죠.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도 단기적인 이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나가지고 파미셀이 단기적으로 상한가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벌써 지금 10,000원부터 20,000원 구간까지 약 3, 4거래일 정도 만에 100%가 급등을 했어요. 코미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을 하기 전에 이 구간이었죠. 지금 이제 급등하기 직전 구간 3월 24일, 3월 25일 이때 당시 때 코미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23일, 24일 당시 때 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거의 100억 가까운 강력한 이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이제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 급등을 했고요. 셀리버리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를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을 뭐 닥터원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기 직전 날에 거의 이제 한 10억 원 가까운 매수세로 쌍끌이 매수세가 지금 이 3월 23일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날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드렸었던 이날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3월 23일 당시 때 차트로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다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주들 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 기관계 매수세, 쌍끌이 매수세 나와주면서 상한가,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주면서 벌써 지금 한 60, 70% 정도 급등을 했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을 명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4차 판호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잡으시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좀 괜찮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코로나 이슈가 붙으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붙어준다. 바로 이제 날아가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